역대급 강풍이 예고됐던 태풍 바비는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서해안 일대를 휩쓸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해안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수백 가구가 정전되고 양식장 폐사와 낙과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예보를 믿고 잔뜩 움츠렀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상 예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제9호 태풍 예보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상청 대신 해외 예보를 더 찾는 이른바 기상 망명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조직적인 집단 상경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룡시의 한 교회에서도 전세버스를 타고 교인들이 대거 상경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해당 교회에선 현재까지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최초 파악한 명단에는 해당 교회가 없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급 강풍이 예고됐던 태풍 바비는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서해안 일대로 휩쓸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사이 서해안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요. 수백 가구가 정전되고 양식장 폐사와 낙과 피해 등이 발생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넙치들이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서해 일대를 덮친 순간 강풍에 시설이 파손돼 1,500마리의 넙치가 폐사했습니다. 이 하우스가 한 5번 정도 들었다 놨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라인도 터지고 전선도 끊기고.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690가구에는 최대 6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낙뢰를 맞거나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주민들은 어둠 속에서 거센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샜습니다. 테레비를 켜려고 이렇게 다 크더라고요. 불이 번쩍여갖고 아 테레비 나갔구나. 그러고 그때부터는 테레비 안 켰죠. 전기 나갔으니까. 수확을 코앞에 두고 연그러 가던 사과도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미리 지지대와 끈으로 줄기들을 단단히 묶어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1년 동안 자식같이 키운 농사 10% 아니라 단 1%라도 가슴 아프죠. 그래도 이번 큰 태풍에 이 정도라고 하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 있고요. 공중 화장실에 두꺼운 유리문이 산산조각나고 가로수가 도로를 덮치는 등 충남 서해안에서만 6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태안 북경렬 비열도에서는 새벽 시간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59.1km를 기록한 가운데 어민들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밤을 보냈습니다. 교대로 다 배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 사고 없기만 바라고 있어야죠. 뭐. 역대급 강풍은 아니었지만 태풍 바비는 서해안 곳곳에 작지 않은 피해를 남기고 소멸됐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역대급 강풍을 예고했던 제8호 태풍 바비의 바람이 서해 도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예보를 믿고 잔뜩 움츠렸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상 예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제9호 태풍 예보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내 기상청 대신 해외 예보를 더 찾는 이른바 기상 망명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상을 관통하면서 당초 서해안을 비롯한 대전 충남 일대에는 시속 108km에서 최대 144km의 싹쓸바람이 예측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링링과 경로와 위력이 판박이처럼 닮을 것으로 예보돼 전역이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강풍일 것이라던 태풍 바비의 위력은 예상보다는 약했습니다. 내륙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당초 예보의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이동 경로는 예보 내용과 거의 같았다며 한반도에 자리 잡은 고기압과 산맥이 방파제 역할을 해 태풍 영향 반경이 축소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해상으로 이제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 태풍이 산맥에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바비에 이어 제9호 태풍의 한반도 북상 여부를 놓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기상 사이트에선 오는 29일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해 다음 주 중순 제주 남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예보됐지만 대전지방기상청 측은 아직 태풍이 완전히 생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9호 태풍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기상청보다 해외에서 날씨 정보를 찾는 이른바 기상망명족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기상청이 좋다 해서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자주 확인하고 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보완을 좀 더 들어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초쯤 또 다른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예보도 나온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밀한 기상 예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사흘간의 의료계 2차 파업 이틀째인 오늘 10% 안팎의 동네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전에서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089곳 가운데 85곳이 휴진을 신고해 휴진율이 7.8%로 나타났고 충남은 전체 1,094곳 가운데 110곳, 10.1%가 진료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휴진에 들어가 대학 병원마다 수술이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정부가 수도권에 한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자 지역에서도 1인 시위와 함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세 중심에 있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조직적인 집단 상경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의 한 교회에서도 전세 버스를 타고 교인들이 대거 상경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해당 교회에선 현재까지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최초 파악한 명단에는 해당 교회가 없어서 이처럼 숨겨진 교회들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광복절 아침 충남 계룡시의 한 교회 앞 도로에서 교인 등을 태운 빨간색 전세버스가 출발하고 이 버스는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또 다른 버스와 합류해 모두 2대가 서울로 향합니다. 아침에 할아버지들은 가방에다가 또 태극기 하나씩 하고 이렇게 쭉 간 거 내가 봤다니까. 이 버스를 타고 집회에 참석했던 50대 교인에 이어 동행한 30, 40대 교인 2명 등 모두 4명이 줄줄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50대 교인이 확진되기 전까지 방역당국이 통신사 기지국 등을 통해 확보한 집회 참석자 명단에 이 교회 인사들은 없었습니다. 통화라든지 어떤 그 전화를 이렇게 사용했던 사람이면은 기지국에서 잘 잡히는데 그 외에 뭐 꺼놨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는 사이 교인들은 벌써 3차례나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안에서 노래하고 하더라고. 바로 지나가면 다 들려요. 지하에도. 이 교회의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기독자유통일당으로부터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는 등 전 목사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지난 2월 29일 광화문 총동원 집회 차량 운행 예정한 문건입니다. 이 집회는 당시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무산되긴 했지만 문건을 보면 부산 15대, 대구 22대, 충남 11대 등 전국에서 모두 111대의 전세버스가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더 주목되는 점은 이 명단에 나오는 집합 장소와 연락책 등이 이번에 방역당국이 파악한 광복절 집회 참석 명단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집회 참석자 명단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천안 순천향대 병원에서 시작된 의료진 집단 감염이 결국 중증 환자로까지 번졌습니다.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70대 중증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충남에선 감염 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크게 늘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천안 순천향대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70대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확진된 건 처음으로 확진자는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향대병원의 음압병실이 모두 차 해당 환자는 코로나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천향대병원에선 자가격리 중인 간호사 1명도 확진돼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만 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현장을 오가며 이렇게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초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군요. 아산에서는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난 뒤 대형 수영장을 이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은 증상이 처음 나타난 당일과 다음 날 아산 배미 수영장을 방문했으며 하루 수백 명이 찾는 대형 체육시설이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 이후 천안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와 관련해 확진자 대부분이 최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감염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보건소장과 감염병 관리팀 직원 등이 잇따라 과로로 쓰러지는 등 방역 인력의 피로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가장 좋은 예방법은 집에 머무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새 대전에서는 인동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순천향대 병원에서 간호사와 입원 환자 등 확진자가 또 나왔고 계룡의 한 교회에서는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태안에서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여중생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오늘 하루 대전과 충남에서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대전에서 첫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전시와 구 경찰 합동점검반은 어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둔산동의 한 헌팅포차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300명 이상 대형 학원,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방역당국이 50명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도록 한 가운데 위약금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충남도민의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여 건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이달에만 7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소비자 생활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와 중재를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변호사, 소비자 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도 소비자 분쟁 조정회의를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각급 법원이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실체가 없는 해외 사업을 미끼로 89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임동표 MB지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미뤄졌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애초 내일 열 예정이던 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일정을 일주일 뒤인 다음 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